다 for you!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희연입니다. 오늘도 우주 최강 탑 정형외과 네트워크 원장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페이스가 오신 것 같아요. 네네. 오랫동안 수술만 하다가 이제 비수술적 치료에 꽂혀가지고 이제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김재중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일하게 미혼이시다. 미혼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댓글 마음을 달아주세요. 댓글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콘텐츠는 또 무엇일지 기대가 되는데 오늘 주제는 뭘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형외과에서 주로 처방하는 약물들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먹는 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사실 정형외과, 특히 마포탑에서 가끔씩 지어서 먹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 약만 먹으면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게 진통제인 것 같은데 네. 정형외과에서 처방하는 약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진통제는 거의 대부분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항염증제, 근육이완제, 이제 이런 약들이 약간은 위장관계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위장약들이 같이 더해지고, 네. 그 외에 이제 신경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으면 신경통약, 네. 열린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또 항생제 같은 약들. 굉장히 다양한 약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방금 진통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진통제도 종류가 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많이 알고 계신 타이레놀부터 시작해서 네. 여성분들 생리통약 이런 걸 드시는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라는 약이 또 있고, 그리고 약한 마약 계열의 옵io이드 계열이라는 약이 또 있고요. 흔히 말하는 몰핀 같은 정말 마약성 진통제, 그런 계통의 약들이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요? 헉, 얘기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데 이게 뭐예요? 마약성 진통제는 마약 성분으로 만들어진 약은 맞는데 뭐 마약처럼 중독이 되거나 일반적으로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진통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죠. 비스테로이드와 마약성 진통제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각각 약을 쓰게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단순 염자라든지 뭐 단순 통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그런 마약성 진통제나 이런 것까지 쓸 필요는 없고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술적 치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뭐 환자 컨디션이라든지 뭐 재반의 여러 문제로 수술을 못 하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럼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쓰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내성이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진통제를 세 알, 네 알 먹는 것 자체 가지고 내성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너무 과량을 드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위장 부작용이라든지 네. 그런 계통의 부작용 또는 간 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 과량을 드시면 안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전에는 한 알만 먹어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두 알 이상을 먹어야 뭔가 드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병이 좀 진행하면서 주기가 좀 짧아질 수는 있어요. 통증의 주기가. 네, 그럴 때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좀 다시 찾아봐야 돼요. 약의 용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네. 약의 종류를 조금씩 바꿉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같은 뭐 소염제더라도 네. 계열들이 있어요. 성분이 조금씩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에 조금 잘 안 듣는다 싶으면 이 약으로 바꾸지 이 용량을 증가시키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그리고 진통제 말고도 근이완제, 그 근육을 풀어주는 약 같은데 이 약도 많이 처방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요? 근육이 뭉치는 것 자체가 통증의 원인이 되고 또 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진통제와 같이 처방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흔히 이제 말초 근육 일부가 뭉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초에 작용하는 약을 쓰기 때문에 뭐 그에 따른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근육이완제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진통제든 근이완제든 같이 주시는 약이 있는 것 같아요. 위장약이라고 해가지고 네. 항상 약이 좀 몇 개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뭔가 좀 약을 많이 먹는 느낌이라 항상 그걸 빼고 먹거든요. 네. 그래도 상관없나요?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흔한 부작용이 위염기양이고 뭐 그 외에 뭐 반독성, 뭐 신장 독성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약을 굳이 빼고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아프면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고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인 건지 궁금하거든요. 여러 가지 약도 먹으면서 도수치료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면 당연히 효과는 좋죠. 간이 안 좋거나 위장간에 문제가 있거나 신장이 안 좋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약을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쪽으로만 가는 거고, 급성 근골격계 질환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루트로 모든 걸 동시에 해주는 게 좋아요.
약도 단순히 진통제, 소염제만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네. 근이완제, 소염제, 진통제, 뭐 위장관계 약, 그리고 붓기 빠진 약 이런 것들 동시에 씁니다. 써서 급성기 한 일주일 정도에 확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주일 정도 지나면 생약제제나 아니면 간단한 약으로 점점 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술을 먹어야 하는 날이 있잖아요. 있죠. 네, 회식 날인데 너무 목이 아파요. 그러면 진통제를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원칙적으로 정답은 굳이 얘기하면은 안 된다가 맞을 것 같고요. 네. 간독성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간독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염증이 술을 마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피치 못할 자리다. 네네. 그러면은 내가 건강하고 간에 이상이 없고 젊다면 네.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할 수도 있겠다. 아. 네, 그렇게 생각이 그것만 들고. 드세요.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진짜로. 이거 오늘 술자리인데 먹어도 되냐고. 네. 솔직히 한 번도 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적이 없긴 해요. 그냥 조금만 드세요, 이렇게. 근데 이왕이면 드시지 않는 게 좋다. 네, 맞아요. 네, 드시게 되더라도 과음은 금물이라는 그걸 점 모르고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아니까 물어보시는 건데 네. 이미 알고 있는데. 이제 본인이 환자분들이 듣고 싶은 대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또. 어머, 어쩜 이렇게 아유 제 마음을 딱 아시네요. 답은 정해져 있죠. 답정. 네. 혹시 정형외과에서 또 좀 치료로 권장하는 약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환자분들한테 좀 많이 권유드리는 약이 두 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연골 영양제고 연골 영양제. 연골 영양제, 네, 네.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비타민 D예요. 아. 환자분들이 많이 들고 와서 물어봐요. 이거 먹으면 좋냐? 실제로 관절 연골에 도움이 되냐? 네.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임상적으로 확실히 증명된 나라에서 보험을 해주는 연골 영양제를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처방을 해드리죠. 좋은 것만 뽑아서 연구를 해서 입증된 연골 영양제들만 저희가 처방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먹는 건 이제 본인 선택이겠지만 근데 아주 도움이 된 연골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근육 회복에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정형외과 질환에서는 저는 비타민 D는 주사로도 처방하고 약도 처방하고 많이 그러고 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아플 때에는 진통제, 소염제를 복용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비타민 D와 근골 영양제를 처방받아서 먹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드린 정보들이 유익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